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시간이 길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몸 전체적으로 염증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염증을 조절하는데 제일 중요한 음식을 하나 꼽자면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마트에서 3-4천 원 정도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버드대 연구팀이 47,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이 45% 낮다. 암세포의 전이나 침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암세포만 쏙쏙 잡아서 사멸시키는 항암 영양제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이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이거 3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 항상 암이었죠. 흔히들 암은 유전적인 원인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유전적인 영향은 별로 크지 않고요. 살아가면서 접하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 그리고 이 때문에 생기는 만성 염증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몸속의 세포들이 계속 자극되고 활성산소가 축적되어서 세포의 DNA 변이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CRP라고 불리는 염증 수치를 기준으로 염증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만성 염증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남성은 38%, 여성은 29% 높았다고 합니다. 암을 예방하고 싶다. 그렇다면 만성 염증을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염증이란 게 정확히 뭘까요? 염증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나쁜 음식이라던가 스트레스, 고혈당, 세균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것들과 맞서 싸운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적당한 면역은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면역이 너무 과해지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만성 염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원인 몇 가지 설명드려보고 싶은데요. 고칼로리, 고지방, 고탄수화물로 구성된 식사 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같은 생활 습관, 불면이라던가 아니면 지나친 스트레스, 흡연,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만성 염증 상황이 의심된다면 원인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크게는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요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일단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시간이 길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몸 전체적으로 염증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은 가능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주시고 특히 비타민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당뇨 환자처럼 드시면 몸속의 염증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포화지방보다는 오메가3가 풍부한 불포화지방산 음식을 드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운동요법으로 넘어가면요. 하루에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도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빠르게 걷는다던가 수영 아니면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염증을 조절하는데 제일 중요한 음식을 하나 꼽자면 저는 토마토를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토마토는 타임지에서 선정한 몸에 좋은 10대 식품 중에 하나로 뽑히기도 했어요. 토마토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라이코펜이 있겠고요. 비타민 A나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셀레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영양소가 라이코펜이라고 생각해요. 라이코펜은 쉽게 얘기하면 토마토의 붉은색을 나타내는 성분인데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이코펜이란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말은 DNA에 변이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암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가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암은 전립선암입니다. 중년 남성들에게 은근히 자주 발생되는 암이기도 한데요. 한번 생겼다 하면 뼈전이가 잘 되는 특징이 있어서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운 암이기도 합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47,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6년 동안 실시한 역학조사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토마토가 들어간 음식을 최소한 10번 이상 섭취한 남성들의 경우에는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이 45% 낮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도 있는데요. 일주일에 7번 이상 토마토를 섭취한 경우에는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하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암입니다. 위암은 한국인들이 특히 많이 걸리는 암이기도 하고요. 2020년 기준 국내 암 발생 순위 4위를 기록한 암이에요.
21개의 연구 결과를 다시 종합해서 분석한 메타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 위암 발생 위험이 27% 감소하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암이랑 유방암에 대해서도 라이코펜을 섭취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낮아지고 암세포의 전이나 침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가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는 라이코펜의 권장 섭취량을 하루에 1.8mg으로 정했고요. 이거는 토마토 1개 정도의 분량입니다. 토마토는 이렇게 암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효과 외에도 몸에 좋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성 갱년기 호전 효과예요. 이 연구에서는 정자의 운동성이랑 농도가 부족한 남성 44명을 대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토마토 주스를 섭취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항산화제를 섭취했고요. 세 번째 그룹은 그냥 일반식을 섭취한 그룹, 이렇게 나눴고요. 토마토를 섭취한 그룹에서만 정자의 운동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눈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여기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10만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26년간 추적 관찰한 코호트 연구 결과가 있어요. 토마토에 많은 베타카로틴이나 루테인, 제아젠틴의 섭취량이 높은 사람의 경우 황반변성의 발생 위험이 35%나 감소하더라,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세 번째는 혈압 강화 효과입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그리고 염증성 물질인 인터루킨6가 낮아지고요. 혈관 내피의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이 3년 동안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하루에 토마토를 1개씩 섭취하는 경우 고혈압의 발생 위험이 36%나 낮아졌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식욕 억제 효과입니다. 이건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리딩 대학교 연구팀이 정상 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요. 다른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토마토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포만감을 오랫동안 느끼고 식욕이 억제된다는 결과를 밝힌 적이 있어요. 토마토가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가 되게 많잖아요. 이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익혀서 드시고요, 껍질째 드시고요, 기름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일단 익혀 먹는 건 토마토의 중요한 영양 성분인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 있는데요. 토마토의 가열 시간을 늘릴수록 인체에 흡수되는 라이코펜의 양이 최대 35%까지 증가되더라,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토마토 페이스트처럼 요리의 재료로 사용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두 번째로 껍질째 드시는 건데요. 토마토는 껍질에 베타카로틴이나 라이코펜의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껍질째 드시면 조금 질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기가 작은 방울토마토의 경우에는 중량 대비 껍질의 함량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름과 함께 먹는 건데요. 라이코펜처럼 붉은색 계열의 색소들은 기름이랑 친한 친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이용한 요리를 할 때 올리브유를 약간 넣어서 볶거나 아니면 요거트나 견과류 같이 지방 성분이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신다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그 자체로만도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식재료랑 함께 섭취했을 때 효과가 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토마토랑 함께 먹으면 좋은 식재료는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 견과류, 양파, 브로콜리가 있는데요. 지방이나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토마토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 그리고 라이코펜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브로콜리에 있는 썰포라판의 경우에는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토마토와 함께 먹을 경우 토마토의 항산화 작용을 강화시킵니다. 실제로 양파랑 브로콜리 그리고 토마토를 같이 드시게 되면 전립선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토마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몸에 참 좋은 음식인데요. 자칫하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점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입니다. 히스타민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에 많이 관여하는 화학 물질인데요. 일반적으로 먹는 알러지 비염약, 이게 다 항히스타민제거든요. 비염이라던가 아토피, 천식이 심한 분들이 토마토를 많이 드시게 되면 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털 익은 토마토를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털 익어서 초록색이 보이는 토마토의 경우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솔라닌을 섭취하게 되면 오심이라던가 구역, 구토, 어지러움 같은 증상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완숙으로 익혀 드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영양소 하나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셀레늄이라는 물질이에요. 셀레늄은 지구에 있는 흙에서 발견되는 미량 원소인데요.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식품을 통해서 많이 섭취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브라질 너트나 견과류, 양파나 마늘, 브로콜리, 굴, 참치, 우유 같은 식품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이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몸의 면역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을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하면 세포독성 T세포 그리고 NK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요. 이 면역세포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아니면 변이가 생긴 암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은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작용을 의미하는데요. 꾸준히 섭취하면 성인병이나 암,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43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혈중의 셀레늄 수치가 50% 증가하면 심장병의 발병 위험이 24% 감소하더라,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 이유는 셀레늄이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에 가해지는 산화 스트레스를 예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셀레늄은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몸속의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셀레늄이 부족하게 되면 가짜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처럼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셀레늄의 세 번째 기능, 바로 중금속 제거입니다. 중금속이라고 하면 수은, 납, 카드뮴처럼 독성이 엄청나게 강한 물질인데요. 의외로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중금속, 몸 안에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은이 제거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중금속인데요. 셀레늄은 이 수은과 함께 화합물을 만들어서 수은의 독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 피곤하거나 아니면 손발이 저리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병원에 가서 중금속 검사 한번 해보시고요. 셀레늄을 보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은 항암 효과입니다. 2011년도에 국립암센터랑 강북 삼성병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셀레늄을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고용량으로 보충한 사람들의 경우 암 발생 위험이 24% 줄어들더라, 이런 효과가 강력하게 입증이 되었어요. 반대로 셀레늄이 부족한 경우 간암이라던가 대장암, 전립선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셀레늄은 암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권장량인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은 꼭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양소에 불과한 셀레늄이 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 걸까요? 그건 P53이라고 부르는 유전자 때문이에요. P53 유전자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화하는 것을 막고요. 이미 생긴 암세포는 사멸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몸속의 경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P53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걸 막지도 못하고요. 이미 암세포가 생겨도 이걸 잡아내지도 못할 거예요. 실제로 모든 암종에 대해서 환자분들의 P53 돌연 변이 여부를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약 50에서 90% 정도에서 P53 돌연 변이가 확인되었다고 해요. 셀레늄은 P53 유전자를 재생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늄은 암세포의 발생을 막기도 하고요. 암세포만 쏙쏙 잡아서 사멸시키는 항암 영양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셀레늄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진행된 연구가 정말 많은데요. 첫 번째 연구는 셀레늄의 평균 섭취량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했을 경우에 전립선암, 대장암이나 직장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에 대해서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미국 애리조나대 연구팀이 진행을 한 건데요. 성인 남성 1,300명을 대상으로 매일 200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을 장기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은 63%가 감소했고요. 대장암은 58%, 폐암은 46%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하버드대 연구팀이 시행한 결과인데요. 셀레늄의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전립선암의 발생 위험이 3분의 1로 감소했더라,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면 셀레늄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꽤 강력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셀레늄은 유기셀레늄 그리고 무기셀레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브라질너트나 양파, 마늘, 브로콜리처럼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건 유기셀레늄이고요. 단일 성분의 영양제나 약으로 나와 있는 건 무기셀레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둘 사이의 차이를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무기셀레늄의 경우 체내 셀레늄 농도를 빠르게 올리고요. 금방 배출시키기 때문에 독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고농도로 셀레늄을 투약하면 세포 내부에 오히려 활성산소를 유발시키고요. 암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반면에 유기셀레늄 같은 경우 흡수율이 좋아서 몸속에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고요. 독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체내 용량을 많이 높이기는 조금 어려워요. 셀레늄 같은 경우 적정 용량 범위에서는 비타민이랑 상호작용을 해서 항산화 기능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이미 암을 진단받으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기셀레늄을 고용량으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통 하루에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 권장드립니다. 반면에 면역 증강이라던가 갑상선 건강 증진, 중금속 해독 같은 다른 효과를 위해서는요. 유기셀레늄으로 섭취하는 게 권장되고요. 하루에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 섭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셀레늄의 좋은 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요. 과도한 셀레늄을 복용하면 몸속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셀레늄을 고용량 섭취하게 되면 머리가 빠지는 탈모가 생길 수 있고요. 손발톱이 변하면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울렁거리거나 구토를 하는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일일 셀레늄 섭취량은 50 마이크로그램이고요. 일일 최대 섭취량은 4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셀레늄 영양제는 보통 50에서 200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드시는 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식품 중에서 셀레늄이 제일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브라질 너트라는 건데요. 한 알에 75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6개 이상을 한 번에 드시면 기준량을 초과하고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만성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토마토 그리고 셀레늄이라는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설마 내가 암에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일단 암에 걸리면 절대로 그 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평소에 암에 나쁜 음식은 멀리해 주시고 항산화 음식들을 챙겨주시면서 건강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